네, 고맙습니다. 육호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분야로 절감하기 위해서 얘기에 지적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육호 안건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7호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 안건은 2020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권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제안사의 근본총회는 2020년도 사업운영비 및 정비 사업비 예산안 수립들을 위한 총회로서 조합 행정 업무 규정에 의거 예산 수립을 위한 총회 비용 중 총회 전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추이를, 총회 이후에 소요된 비용은 총회에서 수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0년도 정기총회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하오니 정부 소요를 정부에서 본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제안 사유입니다. 의결 근거는 보시면 종합민주주의법 45조, 조합정관 29, 21조, 행정업무 규정 54조, 14조, 18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도 2020년도 정기총회 예산안이 총회 책자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결사항 제7호 안건 2020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권을 제안 사유 및 첨부 서류와 같이 권한대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총회 책자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 7호 안건 심의 양쪽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호 안건 질문을 네, 말씀하세요. 먼저 대의원회의 때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 장소가 여기는 빅토리아인가?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뭐 장소가 협소한데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걸 절감하겠다고 사무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말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미 오늘 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나갈 돈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게 감축이 좀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안건에서 그거를 여쭤본다는 게 못했는데 6호 안건에서 이게 예산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벌써 11월이 다 갔어요. 12월 한 달 남았거든요. 말이 예산안이 이미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걸 마련하실 때도 집행된 걸 기준으로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총회를 할 때는 분명히 2021년도 예산안을 같이 묻힐 거잖아요. 그죠? 3월이든 몇 월이든 하실 텐데, 그때 뭐 시공사 선정이 뭐 들어가는 거 어쩐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설계는 뭐 들어가 있겠지 않게도, 예. 그때도 이 내용을 예산안과 함께 같이, 물론 당연히 비교가 되겠지만, 당연히 총회 책자에 넣어주시고, 비용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거 사무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업비 예산 141억 잡혔는데요. 아까 통과된 거니까 141억 잡혔는데 141억 중에서 실제로 금년에 집행한 것은 약 20억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20억 중에서 17억 정도는 업체의 영역별로 집행이 됐고 약 3억 정도는 기타와 운영비로 집행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운영비 정기총회 예산은 1억 3,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혹이라도 추가 집행되는 부분이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요. 지난 대의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돼도 거기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이 뿐이지 이걸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쓰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신선아 조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의원 때 말씀 주셔서 처음에는 빅토리아 호텔로 예산을 했다가 교회로 이 자리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경호요원을 약 5명 줄였고요. 10명 작업등을 5명을 줄였고 그 다음에 접수요원도 12명 작업등을 8명을 줄였고 그래서 200만 원 줄였고요. 여기에서 우리 보시다시피 350명의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나갈 것이고 350명에 15만 원씩 해서 약 5,250만 원 이게 약 40%. 지금 예산은 약 40%가 우리 조합원님한테 나가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나 아까 서문을 보니까 약 290명 정도 모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60명
안 나가겠죠. 당연히 그동안에 총회에 있던 것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예상 편성한 게 약 70%에서 80% 사이. 그 정도가 진행되더라.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서명결의서 비용도 먼저 대의원회의 때도 제가 이거 너무 많지 않냐, 이게 조합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알바하시는 분들 수당 드리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서명결의서를 보내실 분들은 우선은 본인들이 보내시면 그에 대한 수당이 나간다면 당연히 보내실 건데,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서명결의서도 안 보내서 참석도 안 하고 수당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라면 진짜 서명결의서든지 아니면 이 업체분 OS라거나 이분들이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라도 받아야 될 건 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오겠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거 써서 보내겠다는 사람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먼저 말씀하고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총회가 이미 끝나는 상황이니까 서명결의서 진구에 관련한 비용이 이미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는 걸 이미 예상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예. 서명결의서 집행하는 부분은 그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제 그 유선이나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공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합원을 방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을 만나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OS 영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여기 얻는 업체들, 지난번에 타전된 업체지만 과거의 업체는 OS 영업을 30명씩을 있었어요. 그러고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게요, OS 영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성공을 안 되면 총리가 하고 산대거든요.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신사 조합원님처럼 적극적이고 협조해 주시면 OS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합은 이 부분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을 운영하면서 결국 조합의 뜻은 총회 사원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런 홍보 요원을 우리가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집회부는 최소한의 인원을 하여튼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098만 원은 뭐 집행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하나도 절감된 거 없이 그대로? 그 말씀이신 거죠? 서명결의도 없이. 계약에 의해서 아니, 200만 원 절감했다고. 딱 200만 원이요? 많이 절감하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178만 원 들어갔어요. 170만 원. 서명결의서에서요? 어차피 그 업체에서 공개하면 그 업체는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계약금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 조합 이 총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바랍니다. 조합원들이 만약에 총회를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오면 계속해서 온다면 굳이 이 서명결의서를 증거하는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죠. 네, 조합원님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제 마지막 7월부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은 지금 심호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성원복을 3차 성원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오후 4시 50분 현재 조합원 445명 중 서명결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279명, 그리고 서명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하는 분이 79명, 현장에 서명결의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참석하신 분이 19명, 합쳐서 98명이 오늘 참석해 주셨고, 총 서명결의서와 직접 참석하신 분 합하면 298명이 이 오늘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3차 선언 드렸습니다. 7월 정도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안건 시간을 마치고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투표 게시를
일단 서명계를 대표로 선언을 했습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투표해 주시죠. 네. 투표 안 하신 분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마치셨어요? 네, 투표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와 개표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시작을 선언합니다. 네, 진행령으로 개표해 주세요. 아직 대표 정도 선언했는데 저분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예, 나와서 해주세요. 일단은 그래도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보내주셔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미리 있다가 앞으로 진행 계획을 간단하게 듣는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합의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 남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맞춰보세요. 네, 대표 동료 다 보내주세요. 동료하고 대표 교수.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할까?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시작을 선언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투표 종료 개표 시작을 선언했는데 한 분이 일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차 투표 종료 개표 시작을 선언한다고 의장님께서 기본 선포했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이제 총회가 아까 제가 인사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회가 끝나면 시공사와의 어떤 이제 협상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동안 의차 협의 통해서 조합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시공사에서 어떤 제안의 준비를 해서 조합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자문단 구성해서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께서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으면 조합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합원들이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설계 문제잖아요. 설계도 하여튼 지금 이제 회의가 되면 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인지 그건 조합에 검토해서 하여튼 빠르게 조합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양 12월달에 분양 신청을 하고 나면 곧바로 이제 관리처분 준비를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설계라도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안이 있나요? 시공사의 어떤 대안 시공사에 대한 안. 많이 있냐고요? 네. 시공사는 하여튼 지금 솔직하게 우리 털어놓고 얘기하자면 네. 롯데하고 지금 하나가 지금 베스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움직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네. 그 업체가 시공사로 가는 건지 네. 아니면 따로 선정을 해서 경쟁을 다시 할 것인지. 글쎄 이제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인상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시공사 문제는 결국은 그동안 2006년도 시드니에서 가계약을
해서 2005년에 또 2006년에 한 게 좀 하다가 있던 2009년에 그걸 또 다시 유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계약을 지금 맺어놓은 상태에서 그 가계약을 무시하고 신공사고가 접근하면 우리가 잘못 그런 부분들이 발목이 잡혀서 사업이 또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신공사고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원들이 흡족할 만한 어떤 대안 제시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뭐 다시 정식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그거는 항상 제가 일을 하면서 네. 항상 저는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집행부를 좀 믿고 지켜봐 주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하여튼 조합원들께서는 어떤 의문이나 문제 제기가 있으면 조합에 오시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조합을 동원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은 우리가 조합에서 만들었지. 그때 조합 공간을 바꿔줬잖아. 고객의 니즈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만나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는 게 보통 여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조합원들이 어떤 걸 원하고 요즘 다른 조합들에서 보면 어떤 제안이 있고 거기에 조합원들이 그런 걸 호응을 하더라 이런 거는 이미 하나하나 이렇게 사업자에서 파악을 아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이제 신선아 씨가 좀 늦게 와서 이제 제 인사말을 못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시공사가 이제 제한이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이면 협력업체 회의를 해요. 그때마다 조합의 어떤 입장을 강경하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시공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 워낙 강경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시공사가 오히려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지 곤란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시공사가 제안이 들어오면 저는 그거 시시하지 않을 겁니다. 조합원들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선택을 해서 시공사의 어떤 그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지 조합원 스스로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할 거니까 하여튼 시공사 문제는 지금 조합에서 이미 시공사에다가 강력한 제안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이런 걸 요구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시공사에다가 당신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대안을 갖고 와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신선아 씨 그분들이 카톡에 보면은 9월 18일 공문을 항상 올리잖아요. 그건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사한테 강력하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희들이 소리를 준비합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협의가 들어와서 아닌 게 아니라 그건 또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그럼 하여튼 최대한 더 빨리 해와라. 근데 지금 이제 총회가 있었잖아요. 총회가 끝나면 그 문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